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절 한시입니다. 이 책은 2024년 11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유노라이프, 저자는 이지훈님입니다. 이 책은 흔들리는 삶을 건네는 38편의 한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봄은 짧고 기다림은 길지만 어쩌겠는가. 두보에서 소동파까지, 호우 시절에서 춘소까지 메마른 일상을 단비처럼 적셔준 한시의 향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시는 1000년 전부터 100여 년 전까지 중국과 한국 사람들의 한자를 쓴 시를 말합니다. 시의 성인이라 불리는 두보, 이배, 소식과 같은 사람들이 쓴 시가 한국에도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널리 읽혔습니다. 예컨대 조선의 선비들은 누구나 소식의 적벽부를 외웠습니다. 한시는 쉽고 자연스러운 말로 자연을 묘사하고 감정을 표현하여 더 나은 나를 꿈꾸게 하고 영감을 주며 품격 있고 우아하게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당시 300수를 번역한 중문학자이자 고전시 연구자로서 20여 년 동안 한시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1000년 전 예시에 공감하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시가 지금과 다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들이 오늘날 우리 삶과 감정에 여전히 연결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시를 가깝게 마주할 수 있었어요. 인생의 의미를 다정하고 따뜻한 한시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메마른 일상을 단비처럼 적셔준 한시의 향연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흔들리는 삶의 건네는 38편의 한시의 이야기. 좋은 비는 때를 알아 내리고 좋은 시는 때를 알아 마음에 스민다. 두보에서 소동파까지, 호우 시절에서 춘소까지 메마른 일상을 단비처럼 적셔줄 한시의 향연. 봄은 짧고 기다림은 길지만 어쩌겠는가. 당시 300수 번역자가 고른 끝없이 아름다운 노래. 바쁜 걸음을 잠깐 멈추고 싶다면, 더 나은 날을 꿈꾸고 싶다면, 삶에서 영감을 얻고 싶다면, 품격 있고 우아하게 쓰고 싶다면, 한시는 나를 멈추게 한다. 한시를 나의 삶에 드리는 것은 시끄러운 세상으로부터 문을 잠시 닫고 시인이 보여주는 장면과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시인이 보여주는 사랑스러운 풍경에 몰입하거나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서서히 나는 세상과는 무관한 시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 있게 된다. 이 순간만큼은 나 자신에 집중하여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내고 싶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며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다. 시를 한 편 읽는 것만으로 들뜨고 불안한 나로부터 고요하고 차분한 나다운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몇 년 전 겪었던 일이다. 난 그때 개인적인 일로 혹독하게 마음을 앓고 있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까지 짜며 길길이 날뛰었다. 두보 말대로 내장에서 열이 나는지 머리가 펄펄 끓었고 결국 몸져 누웠다. 화가 쌓이면 병이 된다더니 내가 그 꼴이었다. 화를 낸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이 나이 되도록 감정을 이렇게 못 다스리니 스스로 한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시끄러운 속으로 손이 닿는 아무 시집이나 펼쳤다가 이 시를 읽게 되었다. 봄산의 달밤 우량사 당 봄산에는 빼어나고 볼 게 많아. 즐겁게 놀다 보면 밤 깊도록 돌아갈 것을 잊을 정도라. 두 손으로 물을 뜨면 달이 손 안에 있고 꽃을 어루만지면 향기가 옷에 가득 스미네. 흥에 겨워 올 땐 멀고 가까운 거 따지지 않았지만 떠나려 하니 향그런 꽃들과 헤어짐이 아쉽기만 하여 종소리 울려오는 남쪽을 바라보니 누대가 푸른 산기운 속에 잠겨 있구나. 춘사 야월 춘산 다승사 상환 야만귀 국수 월제수 농화 향마늘 흥내 무언근 욕거 석방비 남망 종명처 노대 쉼취미. 이 시를 읽는 순간 놀랍게도 산속에 온 듯 청량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 머리에서 민트향 나는 시원한 바람줄기 같은 것이 쫙 퍼지더니 열이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세상에. 한시에 치유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난 그저 울적한 마음을 달래주는 기호식품 정도로 이해했었다. 막상 내가 열이 떨어지자 정말 한시에 임상적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시의 어떤 부분이 나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이 시는 봄날 산속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봄산에는 빼어나고 볼 게 많다고 하면서 먼 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온 이유를 말하였다. 봄산은 얼마나 다채롭고 생기로 가득 차 있는가. 겨우내 잠잠했던 산에 봄신인 청재가 마술을 부리며 초목에 물이 오르고 새들은 분주해진다. 볼 것도 많고 냄새 맡고 귀로 들을 것도 많아 생각만 해도 흥이 나니 시인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도 당연하리라. 어느새 산봉우리 위로 달이 뜨며 그 은빛 차가운 달을 시냇물 안에도 물은킨 두 손 안에도 있다. 꽃을 어루만지면 그 향기가 나도 모르는 새 몸에 스며들어 꽃색으로 내 몸이 물들 것 같다. 이 대목은 봄이 되어 예민해진 감각을 너무도 아름답게 표현하여 내가 무척 좋아한다. 산은 밤이 일찍 오므로 하산을 서둘러야 하는데 시인은 미적거리고 있다. 올 때는 거리를 따지지 않고 신나서 왔는데 이대로 내려가자니 애석한 것이다. 봄은 짧고 기다림은 길지만 어쩌겠는가. 고요한 누대에 머물며 밤을 지새우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을 테지만 시인은 결국 달빛 속에 길을 재촉했을 것이다. 이 시는 제 기분에 어쩔 줄 모르는 나를 시원한 산속과 향기를 뿜어내는 꽃무더기 속으로 데려다 주었다. 시인이 이끄는 대로 여기저기를 소유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면서 아웅다웅 닥두고 씩씩거리며 성질을 부리는 게 얼마나 부질없고 옹졸한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발끈했던 나의 졸렬함이 부끄러워 눈을 질끈 감고 싶었다. 그러자 칠발에서 오나라 객이 늘어놓는 오묘한 말을 듣고는 땀을 흘리며 병석에 일어났던 초나라 태자처럼 나도 우라가 가라앉고 열도 내려 자리를 털며 일어날 수 있었다. 칠발을 읽을 때마다 중국인 특유의 과장이거니 여겼는데 내가 시를 읽고 치유된다니 놀라운 경험이었다. 두보가 흥을 돋구는 데는 시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시가 내 흥을 돋우었던 것일까? 흥을 돋운다는 것은 착잡한 마음에 봄의 생기를 불어넣어 불편한 상황에 맞설 힘과 간용을 끌어내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를 멈추게 한 후
고요함에 침잠할 수 있도록 점잖고 차분한 나를 불러일으켰던 것일까. 헤르만 헤세는 지친 몸을 추스리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벌어지는 사소한 기쁨이라 하였다. 나에겐 한시가 그런 대상인 것 같다. 새 속에 찌들고 영혼이 너덜너덜해져 눈더기도 맞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시를 읽으며 고요와 평화와 관조와 여유가 있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난 그것이 그렇게 좋고 편안하다. 무릉도원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어부와는 달리 나만의 작은 기쁨의 나라로 가는 길을 헤매지 않을 자신이 있다. 니나 산코비치는 어니를 읽고 허무함에 비틀거리다가 매일 밤 보라색 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간다. 책 안의 인물들이 삶의 난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관찰하며 살아갈 힘을 얻었다. 또 패트릭 브랭리도 형을 잃은 상실감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경비원을 자원해서는 10년간 여러 예술품을 묵묵히 감상하고 각각의 사연을 지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점차 슬픔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다. 누구나 이렇게 멈춰서 생각할 보라색 의자가 고요한 미술관의 한 구석이 필요하다. 나에게 한시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후한 사람 비장방은 호리병 속에 아름다운 별천지를 넣고 다니다 때때로 그 안으로 들어가 자기만의 세계를 즐기는 노인을 부러워한 적이 있는데 나에게 한시는 그 노인의 호리병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다. 매일 허리춤에 차고 있다가 여차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 나홀로 고요히 별천지를 누릴 수 있으니 나에게 한시란 호중천이라 할 수 있으리라. 한시는 더 나은 날을 꿈꾸게 한다. 그리스인 조르바가 두목에게 이렇게 말한다. 두목, 당신이 밥을 먹고 무엇을 하는지 말해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게요. 무엇을 하느냐가 나를 규정하듯 나는 무엇을 잃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을 꿈꾸는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중국 소설가 위안은 문화 대혁명 때 읽을 거리가 없어 마오쩌둥 선집을 탐독한 적이 있었다. 사정을 모르는 이웃들은 힘들게 마오쩌둥 사상을 공부한다며 소년 위안을 칭찬하였지만 정작 그가 집중한 것은 책에 달린 주석이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관한 주석은 소설보다 훨씬 재밌어서 장차 유명한 이야기꾼이 될 소년의 독서에 대한 굶주림을 채워주었다. 여기저기 흩어진 파편 같은 글을 찾아 읽으며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가 문득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도 그가 읽었던 글 때문 아니겠는가. 한시는 다른 시대, 다른 나라, 다른 언어로 된 문학이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느꼈던 것 혹은 바라고 되고 싶었던 것들을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다. 술을 앞에 두고 백거이 당 달팽이 뿌리에서 무슨 일 때문에 그리 다투는가. 부싯돌 버쩍이는 찰나에 몸을 맡기고 있는 처지인데 부유한 대로 가난한 대로 잠시나마 즐거우면 되나니 입을 크게 벌려 웃지 않으면 바보로세. 대주 오수중 두 번째 와우각상 쟁하사 석화광중 기차신 수부수빈 차완나 불계구소 시치인. 이 시의 작자 백거이는 젊어서부터 재능이 뛰어나 명성이 멀리 신라와 일본까지 자자하였다. 그는 비난한 집안 출신이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발을 들여놓은 후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큰 포부를 가지고 사회와 정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시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고, 눈치 보지 않고 강단으로서 역할을 다하려고도 애썼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오히려 황제를 노엽게 하고 권력자들의 시샘을 사서 점차 입지가 좁아졌고, 결국 먼 곳으로 자천되자 천하를 구하겠다는 열망을 적게 된다. 그는 스스로 마음을 은자처럼 갖겠다고 결심하고는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현실에 초연하고 만사에 유연하며 가벼워지길 원했기 때문에 그의 롤모델이 장자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 시는 시인의 나이 70에 쓴 것으로 자신만만했던 청년에서 좌절과 체념을 받아들이려 노력한 장년을 지나 노년에 이른 이의 깨달음을 담고 있다. 그는 우리 삶이 달팽이 뿌리 위에서 싸우는 것과 같다는 장자의 고사를 인용하여 좁은 세상에서 툭하며 내 것이 많고 내 것은 적다고 하면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며 다투는 어리석은 세태를 비판한다. 우리가 누리는 시간도 영겁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구는 것도 한심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갖겠다고 싸우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또 있겠는가. 시인은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즐거우면 될 일이라며 그저 크게 웃어넘기라 하였다. 시인은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자연스레 놓아줄 줄 아는 장자와 같은 할아버지가 되길 꿈꿨던 것 같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생전의 서재에 이 시를 걸어놓고 근심 걱정으로 애가 탔을 때 애송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나는 그에 대해서는 포기를 모르는 근성 있는 사업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가 솥대를 몰고 당당히 북한으로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가 수많은 고전전적 가운데 하필 이 시를 고른 것을 보고는 그 남다름의 원천을 알 것 같았다. 그는 평생 돈에, 권력에, 관계에 얽매여 아등바등 사는 인간을 수도 없이 보면서 나름의 철학을 가졌을 것이고 그것을 이 시에서 읽어내었던 것이다.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며 대범하게 생각하고 호탕하게 웃어넘기는 관대함을 가질 것. 더 나아가 장자나 백거이처럼 즐거운 상상력과 호기심, 유머를 지닌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을 것이라 짐작해본다. 대학 때 은사님이 정년 퇴직을 하면서 들려주신 일화가 있다. 청나라의 학자 6월의 이야기다. 그는 과거 시험에 합격했지만 벼슬길이 여의치 않아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하였다. 그런데 70살이 다 되어서야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잘못되었고 치약 방법도 틀렸음을 깨닫는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낙담하였으나 예전에 지었던 꽃이 떨어져도 봄은 여전히 남아있네라는 시구를 떠올린다. 꽃이 졌다 해서 봄이 완전히 간 것이 아니듯 인생에서도 최고의 시절이 지났다고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 구절을 붙들고 다시 학문에 전념한다. 훗날 그는 경학, 제자, 사학, 훈과, 희곡, 시사, 소설, 서예 등에 두루 능통한 학자가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구를 마음에 새기며 지금부터라도 전심으로 공부하며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냐고 하셨다. 정급별 시인은 시를 읽는 것은 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이며 그것을 통해 지금의 나보다 조금 나은 미래의 나를 꿈꿀 수 있다고 하였다. 백거이가 장자의 구절을, 정주영이 백거이의 시를, 우리 선생님이 6월의 시구를 마음에 품고 희망을 얘기하였듯 누구나 붙잡을 시구절 하나를 갖는 것은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고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눈길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길이 미끄럽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길. 추운 계절에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이 책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